친양자 등본이 왜 우리 집 서랍에 있었냐고요. 그걸 본 순간 지강호는 누나 지은호를 누나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전개 지강호는 등본을 손에 쥔 채 부엌을 맴돌았는데요. 손바닥이 축축해질 정도로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지강호는 정순이가 늘 숨기듯 넣어두던 서류철을 뒤지다가 이 종이를 보게 되었고요. 그 종이에서 친양자라는 단어를 읽는 순간 지강호는 다리가 뚝 끊어진 다리처럼 허공으로 휘청했었습니다. 지강호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 소리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지강호는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지은호가 늘 자신보다 먼저 칭찬받고 먼저 배려받았던 기억이 연달아 떠오르면서 이성의 끈을 놓치기 쉬웠습니다. 지은호는 카페 뒤편 창고에서 컵라면을 먹는 이지혁을 보고 말없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는데요. 선배, 이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라고 말하려다가 입술이 먼저 떨리더라고요. 이지혁은 젓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는데요. 잠깐만요. 이건 내가 선택한 방식이에요. 나 괜찮아요 라고 말하긴 했지만 그 말 끝에 묻어나는 고단함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뜨거운 김을 후 불면서도 마음은 더 뜨거워졌는데요. 미움과 연민이 한꺼번에 끓어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박성재를 불러냈습니다. 박성재는 회사 앞에서 지은호의 전화를 받고 바로 차를 돌렸는데요. 어디야, 지금 갈게라는 짧은 말투에서 익숙한 결단력이 느껴졌습니다. 지은호는 한참 돌려 말하다가 결국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재 씨, 나 요즘 흔들리는 것 같아요. 선배를 보면 화가 나는데요. 또 보면 미안해져요. 박성재는 그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는데요. 흔들려도 돼. 대신 선택은 분명해야 해. 너한텐 안전한 삶이 필요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설득과 계산이 동시에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그 계산을 대충 알아차리면서도 마음이 편해지는 기묘한 안정을 느꼈습니다. 그 시각 고성희는 박진석이 현유 패션 대표와 식사 자리를 잡았다는 소식을 확인하고 즉시 방영란을 부르는데요. 영란야, 오늘은 내가 회사에 가서 아버지 자리 잠깐 봐줘. 중요한 손님이 오실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박영란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박영란은 언제나 그랬듯이 어머니 고성희의 말에 순순히 따랐는데요. 그 순순함이 오히려 마음을 아프게 만든 사람은 이지환이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란을 회사로 데려다 주고 돌아서는 길에 박영란의 손이 떨리는 걸 눈치챘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묻자 박영란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요. 괜찮아요. 엄마가 시키는 일이니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짧은 말에서 수능과 체념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이지환은 회사 앞에서 우연히 형 이지혁과 마주쳤는데요. 이지혁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잠깐만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낡은 사무실, 마른 냄새, 벽에 붙은 스케치. 이지혁은 여기 내 사무실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요. 곧 채워질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지환은 말없이 한 바퀴를 둘러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형, 집엔 언제 말할 거예요? 라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지혁은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아직은 말하지 말아줘. 준비가 덜 됐어요. 아버지한테 자격을 증명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 속에서 아버지 이상철이 남긴 무게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지환은 형의 등을 가볍게 치며 알겠어요. 근데 너무 오래는 숨지 마요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상철은 골목 어귀에서 아들 이지혁과 아주 닮은 뒷모습을 보고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철은 어느새 숨이 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철은 마음속에서 지혁아, 너냐라고 수십 번도 더 부르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모퉁이를 돌았을 때 그 뒷모습은 다른 청년이었습니다. 이상철은 허탈하게 멈춰 서서 깊은 숨을 들이켰는데요. 그 숨이 곧 기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상철은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잠시 눈을 감았는데요. 그 눈꺼풀 뒤에서 오래된 기억이 깜박거렸습니다. 고성희와의 젊은 날, 헤어짐, 그리고 남겨진 미안함.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을 때 지은호는 아파트 철거 현장에서 일하는 이상철을 보게 되었는데요. 먼지 속에서도 이상철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지은호는 한동안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가까이 다가가 마스크를 내밀었습니다.
여기요. 이거 쓰셔야 해요. 이상철은 고개를 들고 고마워요라고 낮게 말했는데요. 그 음색이 왠지 모르게 익숙했습니다. 지은호는 이유 없이 따뜻해지는 마음을 느끼면서 저도 아버지가 이런 일 하셨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철은 순간적으로 눈빛이 흔들렸는데요. 곧 평정을 되찾고 세상에 고된 일은 많지만 정직한 일은 늘 남아요라고 답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곱씹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고성이와 지은호가 편집숍에서 재회했습니다. 고성이는 고가의 유리 공예품을 내밀며 이건 내 눈에 어울려서 샀어라고 말했는데요. 지은호는 뜻밖의 선물에 당황하면서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고성이는 지은호의 손을 잠시 잡고 은호야, 내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지. 가까울수록 말이 꼬여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곧 자신의 마음에도 닿는 말이었는데요. 고성이는 그 사실을 감추려 애를 썼습니다. 지은호는 대표님, 저는 괜찮아요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얇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고성이의 귓속에 또렷이 박혔습니다. 같은 시각 지강호는 집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누나가 친양자라고요? 그럼 나는 뭐예요? 정순이는 입술을 깨물며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눈빛이 금세 젖었습니다. 정순이는 상처를 마주보듯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강우야, 그건 오래된 일이고 언젠가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아직 어려 보여서. 지강호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언제까지 어려요? 누나는 언제나 완벽했죠. 누나는 예뻤고 착했고 그래서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그 말 끝에는 애증이 엉켜 있었고요. 정순이는 그 얽힌 감정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강호는 마지막으로 서랍을 주먹으로 내리쳤는데요. 그 소리는 집안의 공기를 쪼개는 망치처럼 울렸습니다. 다음 날 박성재는 고성이의 계획을 눈치챘습니다. 현유 패션과의 식사는 단순한 비즈니스 자리가 아니었고요. 방역날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에게 다가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결혼구도 누구 생각이에요? 어머니예요, 아버지예요. 박진석은 웃으며 대답을 피했는데요. 성재야, 혼인도 경영이야. 감정만으로는 못 지켜라고 말했습니다. 박성재는 그 말의 냉혹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박성재는 지은호를 떠올렸고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박성재는 그날 밤 지은호를 다시 만났는데요. 은호, 내 옆에 와. 내가 원하면 결혼도 바로 할 수 있어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박성재는 짧게 숨을 쉬고 너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 결론은 이거였어. 내가 원치 않으면 당장 얘기하지 않을게. 하지만 내 제안이 너를 옥죄려는 게 아니라는 것만 알아줘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숙였는데요. 마음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지혁이 컵라면을 먹던 장면이 떠오르고 이상철이 먼지 속에서 땀을 훔치던 장면이 겹쳐지면서 지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후 도시 재개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현유 패션과 연루된 프로젝트였고요. 고성이와 박진석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일용직 팀을 이끌고 안전점검을 나왔고 이지혁은 도면 검토를 위해 참석했습니다. 지은호는 카페 케이터링으로 현장에 있었는데요. 우연히도 모두가 한 공간에 모여든 겁니다. 이 순간이 누구에게는 재회였고 누구에게는 시험대였습니다. 설명회 도중 지강호가 갑자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다들 고상한 말 하시는데요.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 동네가 정말 사람을 위한 재개발 맞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가족 지키려고 땅 붙들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가족부터 속이고 살더라고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강호는 준비해 온 봉투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여기요. 친양자 등본이에요. 우리 집 얘기죠. 우리 누나 아니 지은호는 친양자였대요. 다들 아셨나요? 지은호는 심장이 주저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성재는 재빨리 무대로 향했고요. 이지혁은 그 자리에 꽂힌 듯 서 있었습니다. 고성이의 눈빛이 순간 번쩍였는데요. 그 번쩍임은 놀람과 공포가 섞인 빛이었습니다. 사회자가 정리를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고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었는데요. 그 플래시는 소문에 불을 붙이는 성냥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지은호는 마이크 없이도 들릴 만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강호야, 내려와. 그건 내가 흔들 장난감이 아니야. 지강호는 장난감. 누나 아니 지은호. 너는 내 누나 아니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말은 곧장 지은호의 가슴을 찔렀고요. 그 상처에서 오래된 공허가 새어 나왔습니다. 그때 고성이가 움직였습니다. 고성이는 단정한 얼굴로 단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그만해. 목소리는 낮았는데요. 지강호는 단번에 기세를 잃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고성이에게로 집중되었고요. 고성이는 한 박자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일로 어른들의 거래를 어지럽히지 말자. 여기는 사업의 자리다. 그 말은 논리였고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먼저 흔들린 사람은 이상철이었습니다. 이상철은 손에 쥔 안전모를 꽉 쥐었고요. 손등의 혈관이 두드러지게 올라왔습니다. 설명회가 일단락되자 사람들은 삼삼오오 흩어졌습니다. 그 뒤편에서 작은 폭풍이 이어졌는데요. 이지혁은 지강호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지강호, 너 지금 한 게 어떤 파장을 부를지 알아? 지강호는 비웃었습니다. 선배 아니 형. 선배는 누나만 보이죠? 난 평생 지은호 그림자였어요. 오늘은 내 이름 좀 불러보라고요. 이지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박성재가 끼어들었습니다. 강호야, 지금은 더 얘기하지 말자. 내가 원하는 주목 내가 따로 만들어줄게. 대신 여기서는 멈춰. 지강호는 형이 왜요? 라고 반문했는데요. 박성재는 짧게 답했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말할 자격이 있어. 그날 밤 이상철과 고성이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 시간 피하던 대화였습니다. 이상철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성희 씨, 그때 우리가 조금만 덜 어렸다면, 조금만 더 정직했다면 지금 이 아이들이 덜 아팠을까요? 고성이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렸고요. 현실은 잔인했죠. 나는 내 길을 택했고 당신은 당신의 길을 택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묻는다면 나는 그 선택의 대가를 지금도 치르고 있어요. 이상철은 목이 메었지만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은호 그 아이 정말 고성이가 말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지은호는 내 딸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그 아이에게 내 이름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멀리서 지켜봤고 가끔은 다가가서 상처를 묻었죠. 그 고백은 오래된 비밀의 문을 여는 소리처럼 조용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지은호는 편집숍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비가 유리창을 닦아놓은 듯 맑았는데요. 마음은 여전히 탁했습니다. 그때 고성이가 도착했습니다. 둘은 말없이 앉았고요. 고성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야, 내가 잘못했어. 아주 오래전부터. 지은호는 미리 준비해둔 질문을 꺼냈습니다. 왜요? 왜 하필 나였어요? 왜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늘 남의 마음을 대신 책임져야 했나요? 고성이는 한참을 쉬었다가 대답했습니다. 너라서가 아니라 나여서였어. 나는 늘 선택할 때 내게 남는 길을 골랐거든. 그게 엄마로서는 최악의 선택이었지.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라도 엄마가 될 수 있어요? 조심스러운 질문이 공기를 가르며 놓였고요. 고성이는 작은 목소리로 그럴 수 있다면 해볼기에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이 현유 패션과의 합작 발표를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그 첫 단계로 방영라의 혼인 카드가 다시 올랐습니다. 고성이는 겉으로는 묵묵히 자료를 검토했지만 내부에서는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계약 집안의 불씨가 될 겁니다. 조항을 2개 바꾸세요. 혼인과 투자 지분을 연동하지 마요. 비서는 놀라 눈을 크게 떴는데요. 고성이는 짧게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아이들은 거래물이 아니니까요.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에게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아버지, 영나 누나를 혼인 거래로 묶는 건 시대착오예요. 박진석은 냉정했습니다. 성재야, 내가 감정을 사람답게 지키는 건 좋다. 하지만 회사를 지키는 건 다른 문제다.
박성재는 웃음기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전 사람을 지키겠습니다. 회사는 제가 다른 방법으로 지킬게요. 박진석은 아들의 눈빛에서 뜻밖의 단단함을 보았고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편 지강호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지인들에게 익명으로 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패션 기업 뒤에 숨겨진 혼인거래, 그리고 친양자 비밀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었습니다. 글은 순식간에 퍼졌고요. 다수의 추측과 억측이 뒤섞여 확대 재생산되었습니다. 지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박성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은호, 이건 너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야. 법무팀 부칙제. 그리고 내 제안 아직 유효해. 지은호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성재 씨, 잠깐만요. 나도 내 힘으로 설 수 있을지 한 번만 확인해 보고 싶어요. 박성재는 짧게 답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넘어지면 바로 말해. 그 무렵 이지혁은 현장 도면에 치명적인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철거 시점과 주변 상권의 유동인구, 진입로가 겹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는 구간이었는데요. 이지혁은 그 내용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무시였습니다. 예산과 일정이 우선이라는 한 줄이 전부였는데요. 이지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지혁은 한밤중에 다시 현장을 돌며 측량을 했고요. 손수 만든 간이 모형으로 안전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날 회의에서 이지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서두르면 진짜로 누가 다칩니다. 일정은 늦춰도 되는데요. 사람은 늦출 수가 없어요.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고요. 누군가가 비웃었습니다. 이상주의자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이상철이 들어섰습니다. 우연이었지만 딱 맞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이상철은 안전담당 반장 자격으로 짧게 말했습니다. 저 친구 말이 맞습니다. 현장 소장님, 내일 오전까지 안전계획 다시 짭시다. 어색한 정적 뒤에 회의는 새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혁은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둘 사이에 이전과 다른 기류가 흘렀습니다. 위기의 정점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비가 온 뒤 미끄러워진 진입로에서 자재차가 미끄러졌고요. 간발의 차이로 인명사고를 피했습니다. 그때 안전선 밖으로 한 발 더 나간 사람이 있었는데요. 지은호였습니다. 지은호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고 그 순간 누군가가 지은호를 뒤에서 끌어당겼습니다. 이지혁이었습니다. 둘은 함께 넘어졌고요. 시간은 몇 초 멈춘 듯 했는데요. 다시 움직였을 때 지은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 제발 다치지 말아요. 이지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러면 나 아무데도 안 가. 그 말은 고백도 약속도 아니었지만 둘의 관계 어디쯤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현장은 간신히 안정됐습니다. 그 소식을 멀리서 들은 고성이는 차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한심하기는. 내 속에서 저런 애가 나왔다고? 라고 무의식처럼 내뱉었던 과거의 말이 오늘은 칼날처럼 자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고성이는 전화를 걸어 지시했습니다. 홍보팀, 오늘부로 모든 루머에 대한 법적 대응 착수하세요. 그리고 개인 계정으로 사과문을 올릴 겁니다. 표현은 제가 직접 쓸게요. 비서는 놀라 물었는데요. 고성이는 담담했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이제라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강호는 문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온 불빛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는데요. 마음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문을 열자 정순이가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호야, 앉아. 지강호는 한참을 서 있다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정순이는 망설임 끝에 말했다고요. 내가 상처받은 거 알아. 하지만 은호는 우리 가족이야. 피가 아니어도 가족일 수 있다는 걸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지강호는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가족이고 싶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방 안을 적셨습니다. 정순이는 조용히 아들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방영란은 자신의 일기를 찢어버리듯 첫 페이지를 뜯었습니다. 나는 거래가 아니다. 짧은 문장을 쓰고 그 종이를 봉투에 넣어 어머니 고성이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봉투를 본 고성이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말 하나로 너를 다치게 했다. 이제부턴 그런 사랑을 멈추겠다. 그 문장을 적는 손이 처음으로 모성의 떨림을 배워가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처럼 닫히는 밤, 지은호는 카페 불 꺼진 창고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지혁이 들어왔습니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침묵이 서로의 숨을 익히게 만들었습니다. 지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선배, 우리 서로한테 솔직해져 볼래요? 나는 선배가 밉고 또 선배가 좋았어요. 이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나는 너에게 죄책감이 있었고 또 기대가 있었어. 둘의 눈빛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이 공기 중에서 묵직하게 울렸는데요. 지은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기서 선택은 다시 시작됩니다. 지은호는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지혁은 한 발 다가설 수도 있고 한 발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박성재는 다음 카드를 꺼낼 수도 있고 카드를 접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이와 이상철은 오래 미뤄둔 책임을 각자의 방식으로 감당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